1592년 5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수군은 같은 해 8월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을 무찔렀습니다. 일본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해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평양까지 진격했던 일본군은 군수물자와 군량을 공급받지 못해 기세가 꺾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 신장군의 지휘능력, 하객진, 원거리, 화포 사격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조선함선의 우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선 안 됩니다. 조선의 주력함선은 판옥선이었습니다. 일본의 주력함선은 세키부네와 아타케부네였습니다. 판옥선의 성능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해상전투를 육상전투처럼 근접전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근거리에서 조총을 쏜 후 적선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구사했습니다. 조선군은 활을 잘 쐈지만 일본군은 칼싸움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갈고리를 걸어 적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 후해등 선판을 이용해 적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선수군은 원거리 타격과 근거리 타격을 결합시켰습니다. 원거리에서는 적선을 향해 화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활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함선이 접근하면 충각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충각은 함선 앞부분으로 적선을 들이받아 선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조선수군은 먼저 화포 공격을 퍼부어 적선을 약화시킨 후 적선을 격침시키기 위한 최종적인 타격 수단으로 충각전술을 활용했습니다. 고대로마의 갤리선은 함선 앞부분에 금속으로 보강된 돌출부를 설치했습니다. 적선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고안한 특수시설이었습니다. 거북선의 용머리는 튼튼한 목재로 만들어져 충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판옥선에는 그런 특수시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옥선은 선체가 튼튼했기 때문에 세키부네와 아타케부네를 들이박아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는 판옥선 56척, 거북선 2척이 참전했습니다. 판옥은 널빤지로 만든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판 위에 구조물을 올려 병력을 보호하고 전투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판옥선은 첨저선인 일본함선과 달리 평저선이었습니다. 선체 바닥이 평평해 얕은 해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했고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화포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화력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화포의 반동을 흡수하고 명중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제자리에서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뛰어난 회전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객진이 가능했던 것은 판옥선의 뛰어난 회전 능력 덕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조는 2층 가판입니다. 하부 가판에는 노자비들이 위치해 안전하게 이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부 가판에는 전투병력과 화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판옥선의 길이는 대개 20m 내지 30m, 폭은 6m 내지 8m로 추정됩니다. 상부 가판까지의 높이는 약 3m 내외로 추정됩니다. 한산도 대첩에 참전한 일본 수군은 아타케부네 36척, 세키부네 24척이었습니다. 아타케부네와 세키부네는 선체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었습니다. 첨저선은 물의 저항을 덜 받아 속도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평저선에 비해 방향 전환이 느렸고 물에 잠기는 부분이 많아서 얕은 바다나 암초에 취약했습니다. 아타케부네는 대형함이었고 세키부네는 중형함이었습니다. 아타케부네는 바다 위의 성이라는 별명처럼 튼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판 위에 누각이 설치되어 있어 성곽과 같은 외관을 가졌습니다. 누각은 지휘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타케부네는 길이 25m 내지 35m, 폭 7m 내지 10m, 선체 높이 약 3.5m 내지 4.5m였습니다. 누각 높이까지 포함하면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봉건 영주들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컸습니다. 판옥선보다 더 길고 높았습니다. 세키부네는 길이 20m 내지 30m, 폭 5m 내지 8m, 선체 높이 2.5m 내지 3.5m였습니다. 판옥선보다 약간 작았습니다. 세키부네는 아타케부네보다 속도가 더 빨라서 기동력이 좋았습니다. 조선함대에 빠르게 접근하거나 포위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세키부네는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화포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선체가 약하기 때문에 판옥선과 충돌하면 쉽게 파손되어 격침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함선이 일본함선보다 더 튼튼했던 이유는 뭘까요? 소나무의 밀도가 삼나무의 밀도보다 높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무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즉 나무를 구성하는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물질이 더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 힘을 견디고 분산시킬 수 있는 저항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밀도가 높은 나무는 밀도가 낮은 나무보다 더 단단합니다. 건조된 소나무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5g 내지 0.6g입니다. 건조된 삼나무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0.3g 내지 0.4g입니다. 이런 차이는 식생 조건에서 비롯됩니다. 소나무는 추운 곳에서 잘 자라지만 삼나무는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랍니다. 추운 곳에서는 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좁습니다. 더운 곳에서는 나무가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 간격이 넓습니다. 소나무는 밀도가 높아 무거운 반면에 삼나무는 밀도가 낮아 가볍습니다. 조선함선은 소나무로 만들었고 일본함선은 삼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함선은 가벼워서 속도가 빨랐지만 충격에 약했습니다. 조선함선은 일본함선보다 더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판옥선은 충각전술로 일본함선들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